안녕하세요. 깡통전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무슨 얘기입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 그래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을 깡통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 사기가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때부터 대거 늘어났었죠. 전세액을 끼고 집을 여릿해 사는 갭투기 때문이었죠.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펼쳐서 그런 전국에서 사기와 조작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어물쩡 그냥 퇴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새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러한 그 깡통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건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그걸 방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의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재앙 같은 일들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이죠. 전세 사기를 저로 인한 깡통 전세 사태가 현실이 되면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거리로 내몰리는 일도 생겨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척박하고 살벌하고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황당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원망스럽기도 하죠. 저렇게 인자하고 사람 좋은 척 하는데 결국 부동산 관련해서는 개판 쳐서 한때는 20년 얘기하던 저들이 5년 만에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만들었죠. 참 저런 거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깜빵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한 50년. 좀 자극적인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한데 그럴 정도로 그냥 제 표현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폐악질,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로 인한 그 거품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부동산 거품을 담근 이래 최대 거품을 만든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40%가 넘었다라는 거 보면 그냥 좀 믿기 어렵기도 하고 이런가 싶기도 하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전세금이 떼일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세가율이 70% 넘어가는 지역도 적지 않고요. 80% 90%이기도 하고요. 집값이 나중에 급락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실종이 되면 그 때문에 좀 충격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경남 김해의 모 아파트가 3월달에 1억 9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또 같은 달에 1억 2천만원 전세 계약이 있었대요. 좀 황당하죠. 전북에서는 한 곳에서는 1억 6천에 매매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세가가 1억 8천이다 라고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매수세가 줄고 집값 상승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정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 원한, 황당함이 그냥 솟아나는 거죠.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부동산만큼은 좀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전 세계적인 유동성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개소리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 했죠.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도 부동산에 급매 이래가지고 19억 나와 있어요. 미친 거잖아요. 3억짜리가 12억 이러고 있으니까 더 황당한 일도 많죠. 5억 하던 아파트 리모델링 했는데 분양가가 26억이래요. 26억.
30평대가. 그 26억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간 사람 있겠죠. 근데 정말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26억을 주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때 2006년에서 한 2009년쯤에 한 4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16억이래요. 17억이래요. 저게 나중에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제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 거죠. 왜냐? 너무 심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올라와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거래가 없으면 점점 더 거래는 어려워지고 가격은 의미 없는 가격이 되고 그럼 가짜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가격하고 가짜 가격하고 사이에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래저래 하면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와 있을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참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해서 보증금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 행사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죠. 깡통 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대출 여부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전세값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전세가율은 높아질 거고 갭투기가 생겨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죠. 이러한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몰랐냐?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해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수정부에서 민영화 추진하고 재벌들, 족벌가들, 기득권들 위주로 정책 펼치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민주당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개판쳐가지고 저렇게 거품을 일으켜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걸 보면 또 화가 난다라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서로서로 거대 양당이다 보니까 서로 대안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래 보면은 그냥 둘은 적재적인 공생관계를 펼치고 있는 그런 담합한 정치 기득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3의 제4의 새로운 정당들이 나서고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좀 신진 젊은 정치인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 30대의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정치권을 장악해서 좀 더 젊고 건전하고 좀 더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경제가 좀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60대 70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가가 어떻게 활력을 가지겠습니까? 60, 70이 넘으면 옷도 잘 안 사입고 새로운 활력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의욕이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젊은 청년의 아픔을 고통을 헤아리고 지내겠습니까? 그저 노역에 찌들어가지고 젊은 2030들 대거 빚쟁이 만들어가지고 코인하게 만들고 주식하게 만들고 부동산에 뛰어들게 해서 대거 빚쟁이 만들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평생 굴려가지고 자기들 노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렇게 수작 부린 거잖아요. 저런 생각해보면 참 씁쓸하고 황당한 거죠. 어쩌다가 저 모양인가? 저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참 황당하고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저런가 싶은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보는데요. 참 깡통 전세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그로 인한 젊은 세입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기간 때 많이 방치하고 많이 내버려 둔 탓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아무쪼록 세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저렇게 본의 아니게 일이 생긴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대놓고 죄인 사기를 치겠다라고 수작을 부린 인간들에게는 철저하게 엄중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데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쪼록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